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의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간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에는 기차 여행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도 주산지죠. 영동군에 가면요, 국악과 와인을 결합한 와인 열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농촌체험 관광 열차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전북 정읍의 아름다운 자연과 농촌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차 여행 상품이죠. 농뚜레일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농뚜레일 타고 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둘레길을 둘러본 후에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원촌마을에서 전통 떡매치기 체험과 양반들만 했다는 쌍육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정읍의 구경 중 하나죠. 또 쌍화차 거리를 둘러보고요. 조선시대 특산품으로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옹동 숙지황을 주재료로 하고 또 주절초를 가미해서 깊은 맛을 낸 쌍화차를 시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농촌체험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그 지역의 다양한 매력과 특산품을 알리는 건 물론이고요, 이 농촌을 국민의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농가소득 향상에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좀 더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당근과 멜론 그리고 토마토입니다. 6월 26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량입니다. 과일 858톤, 과일과채 2,495톤, 일반 채소 5,153톤 반입됐습니다. 총 8,508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371톤 정도 줄었습니다. 양파입니다. 951.7톤 들어갔네요. 어제는 1,104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152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51원입니다. 최고가는 487원, 최저가는 42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457원이었는데 어제보다 시세 더 떨어졌습니다. 6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양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6월 21일 399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그 이후부터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 계속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6월 25일 어제 가격 457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죠. 45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지도 보겠습니다. 135.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130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5톤 정도 더 늘었네요. 가지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353원입니다. 최고가 14,000원, 최저가는 9,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353원인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시세는 떨어졌네요. 1,756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22일 13,683원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만원대죠. 135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마늘입니다. 11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1톤 정도 반입이 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6.3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육종 마늘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9,841원입니다. 최고가 23,500원, 최저가는 15,5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16,135원이었네요. 오늘은 19,841원으로 어제보다 가격 올랐습니다. 3,706원 더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봐야겠죠? 최고가입니다. 6월 20일 15,500원이었고요. 이후에 그래프 보시다시피 상승 흐름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23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가격이 빠지는 듯 싶었는데 어제 기점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23,500원,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와 올해 시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시세가 더 긴 기간을 길었습니다. 지금 6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았는데 15일 보시면 거의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6월 15일 가격 11,848원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에 좀 더 많은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6월 19일 2만 원대까지 시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올해 시세가 더 높죠. 19,84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태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32,5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당진군이 가장 높았네요. 15,13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근대도 보겠습니다. 17.4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5.7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7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적근대 2kg 상품 기준 평균가 6,117원입니다. 최고가 7,500원, 최저가는 5,100원을 나타냈고요. 어제 4,381원이었네요. 어제보다는 1,736원 더 상승하면서 6,000원대 형성했습니다. 자, 적근대 2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6월 24일이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4,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높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7,500원입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또 비교해 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추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보시면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거의 13,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낮은 가격을 계속해서 형성하면서 6월 3일 가격 7,125원,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기간이 길었었고요. 반짝 6월 15일 때 올해 시세가 살짝 더 높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다시 바뀌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소폭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중에서 7,500원 형성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5,20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 경매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근 오늘 159톤, 한 160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19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32.2톤 정도 줄었습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8,014원입니다. 최고가 3만 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26,594원이었네요. 어제보다 시세는 1,420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상황 봐야겠죠. 6월 20일 27,000원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약 3,0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이 달라지면서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6월 15일 같은 경우 올해 3만 원대 시세 형성하긴 했지만 지난해보단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0원대로 좀 하락세를 나타냈고 지난해보다 시세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당근 경남 밀양시가 24,755원에 거래됐습니다. 부산 북구는 22,240원에 거래됐고요. 네, 경남 마산시 21,69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31,000원, 평균가는 24,75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 5대 지역의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근 도매가 현황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31,400원을 형성했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서울은 3만 원, 부산 3만 원, 대구 3만 5천 원, 광주 3만 1천 원, 대전도 3만 1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좀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근에 대한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계속해서 30도를 좀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곳 가락동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요 이 구슬땀을 흘리면서요 매일매일 반입던 우리 농산물도 계속해서 좀 나른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채소가 당근입니다. 비타민 A가 듬뿍 들어있는 당근, 우리 이덕범 경매사님 직접 모시고 당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경매사님 너무 오랜만에 뵙네 진짜. 요즘에 뜨거운 감자 파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자 좀 분위기 좀 안 좋죠 이제? 굉장히 우울하죠. 아유,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당근 소식입니다. 예. 자, 당근 소식 전하기 전에 예. 날이 많이 뜨겁습니다. 전반적인 가락동 분위기 좀 짚어볼 텐데 우리 가락동 뉴스 좀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아. 가락동 뉴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날씨가 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예. 가락동은 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좀 야채 쪽 기자처럼. 예. 아무래도 야채 쪽에는 조금 덥다 보니까 그날 좀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 좀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좀 시세가 약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기자님 많이 긴장하셨습니다. 오랜만이다. 전반적으로 좀 뜨거워지면서 예. 어떤 열을 식히기 위한 가락동에 어떤 뭐 작업들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뭐 너무 덥지요. 네. 더운데 뭐 적들이라는 건 좀 더우니까 네. 좀 시원한 선풍기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락동 뉴스! 네, 지금입니다. 경매사님. 진짜. 예. 아니, 근데 지금 선풍기 외에 지금 사실 우리는 더워도 괜찮지만은 네. 땀 흘려 키운 우리 농산물들이 지금 더위에 다들 약하잖아요. 네, 예. 네. 어떤 뭐 작업들이 있나요?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어디서요? 가락동에서요. 가락동에서는 뭐 특별한 작업은 없고요. 지금 뭐 좀 선풍기를 틀어서 네네. 좀 열을 좀 식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당근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전반적으로 오늘 당근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그동안 사실 당근이 좀 제주 당근이 일찍 출하 종결되면서 하우스 당근이 부산 지역 경남 지역 하우스 당근 나가면서 좀 약간 좀 많이 좀 시세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금주 들어서 조금 소비가 좀 주춤했습니다. 시세가 좀 하락하였습니다. 예. 시세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경매 분위기도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감자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당근도 죽겠습니다. 지금 힘드네요. 예. 솔직히 지금 뭐 2개 지금 경매하시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당근이 좀 나아요? 아니면 감자가 좀 나아요? 아무래도 구근류 중에서 제가 고구마, 당근, 감자를 하고 있는데 그 당근이 그래도 좀 시세는 좋습니다. 아유, 예. 네. 그나마 비교를 하자면은 예. 그래도 당근이 조금 나은 상황인데 예. 경매사님 이 시기에 사실 이제 겨울에는 이제 제주 당근이 그렇죠. 주를 이루고요. 예. 이 시기에는 어느 지역 당근들이 주를 이룰까요? 경남 창원 밀양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 당근이 그래도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네. 품비도 좋고, 예. 그럼 이 시기에 이제 가락동에 가장 많이 반입하고 있는 거 이제 밀양 당근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할 예. 수가 있고요. 예. 오늘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시기는 오늘이죠? 한 어느 네.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구미로 한 60톤 정도 반입이 되었는데 지난주는 한 90톤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톤 가량의 좀 출하량이 좀 감사했습니다. 예. 어떤가요? 좀 평년 대비 좀 양을 비교하자면은 이 정도 양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평년 양에 비해서는 좀 물량은 좀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소비가 돼가지고 물량도 계속 반입이 됐었습니다. 네. 예. 여기는 뭐 지난주하고 좀 차이를 보여요. 한 예, 30톤 가까이 지금 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자, 그나마 좀 양이 줄었다고 하니까 예. 가격이 그리 좀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오늘 경락가는 얼마예요? 20kg 특분 기준에서 25,000원, 31,000원까지 상품성에 따라서 좀 약간 시세 편차가 좀 발생하였고요. 아직은 당근이 조금 주춤한 시세인데도 구근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시세가 좋은 편입니다. 네. 뭐 다른 이제 구근류 이제 뿌리 채소들이죠. 그렇죠. 뿌리 채소들 중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당근이 좀 가격은 떨어졌지만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뭐 가격 하락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해 예. 주셨는데 네. 또 당근 산재 계신 분들은 또 이런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아무래도. 감자는 감자고 나는 당근을 키우니 당근을 제값을 받아라 이런 예. 말씀들 하실 텐데 예. 아무래도 시세가 좀 하락을 했어요. 예, 예. 지금 한 어느 정도 떨어진 거죠? 한 3,000원, 5,000원? 그 정도 선 떨어졌습니다. 예. 한 3,000원, 5,000원 가까이 지금 뭐 특품 기준에서 가격이 예.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시세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어떤 부분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아무래도 그동안은 식자재라든지 대형 마트에서 네. 어느 날 소비가 돼가지고 좀 많이 좀 이제 그 소비가 원활했었는데 지금은 식자재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에서 좀 재고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좀 구입이 좀 뜸합니다. 좀 줄었습니다. 예. 요 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뭐 다음 주로 넘어갈수록 좀 상황은 좀 바뀔까요? 어때요? 예, 다음 주에도 큰 반영량은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세는 금주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좀 주춤해서 아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소비 부분을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 변호사님 예. 사실 뭐 소비만 어느 정도 좀 잘 받쳐주면 우리가 시세 걱정을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법한데요. 그렇죠. 지금 전반적인 소비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채소의 소비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조금 식자재를 비롯한 모든 저희 소비가 좀 감소해서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 좀 당근을 많이 안 찾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당근은, 사실 예. 당근은요, 뭐 추운 계절, 뭐 뜨거운 계절 상관없이 좀 연중 꾸준하게 그래도 좀 출하되는 그런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쪽 겨울은 제주도를 시작을 해서 뭐 여름에는 이렇게 경남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많은 소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근 소비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과랑 당근을 같이 갈아서 좀 많이 네. 먹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사과 양보다 당근 양을 좀 더 많이 넣어요. 네. 당근 먹으면 이뻐진다고 그래서. 이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네. 괜찮은 남자야. 아니 품질 좀 볼게요. 당근 가져오셨죠? 예.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당근 품질은 좀 어때요? 지금 당근 품질은 뭐 다 하우스 당근이기 때문에 가을적으로 면에서 당근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하우스에서 크다 보니까 좀 갈라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없으면은 뭐 시세 형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은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에요. 예, 근데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갈라짐 현상이라고 예, 하셨는데 예.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좀 관리를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연작 피해가 있다 보니까 땅에서 힘이 없으니까 좀 갈라짐 현상이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선별을 하실 때 좀 갈라짐 거 좀 빼주시고 그러시면은 속박이 같은 거 없으면은 좋은 시세가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선별 시에 예. 좀 더 좀 유의할 점 있을까요? 당근은 뭐 크게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선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양반 잘만 해주시면 예. 제가 받겠습니다. 뭐 이런 예. 분위기네요, 김회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가락동 뉴스. 네, 연습 좀 하시고요. 예. 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당근 가격이 좀 사실 좀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경매사님이 사실 좀 어깨에 좀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시고 예. 좀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 좀 힘낼 수 있게요. 좀 좋은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파이팅 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더우니까. 저 보지 말고 우리 농민들 보고. 예. 예, 건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당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뭐 우리 경매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지금 소비가 가장 좀 걱정입니다. 소비가 안 되다 보니 가격이 좀 많이 좀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난주 대비 한 3,000원에서 특권 기준 한 5,000원까지 가격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우리 당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토마토 소식 준비하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의 채소 당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이원진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지난해와 비교해서 일단 반입량과 시세가 어땠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6월 3주간 국내산 당근의 가락시장 반입량은 927톤으로 작년 동기 반입량인 413톤보다 125% 많으며 평년 반입량인 1048톤보다는 12% 감소한 상황입니다. 평균 경락 가격은 상품 20g
150g 박스 기준으로 약 28,300원 선인데요. 지난해 대비해서는 약 7.6% 하락하였지만 평년보다는 약 9.7%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간 대비 반입량이 배 이상으로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올해 봄 당근 생산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좀 추정이 되나요? 네, 2019년 봄 당근 재배 면적은 작년입 평년보다 각각 2%와 6% 증가한 913헥타르로 추정이 됩니다. 네. 단수는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하지만 평년보다는 약 4% 정도 감소한 3,086kg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생산량은 약 28,000톤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 작황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괜찮은 상황인가요? 네, 시설 봄당근 주출하 지역인 김밀양, 김해, 창원 지역의 경우에는 5월 중하순에 이른 폭염으로 다소 부진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노지 봄당근 주출하 지역인 양산, 구미, 김천 지역의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봄 당근의 출하 종료 시점 언제쯤이 될까요? 네, 시설 봄당근의 산지 출하는 6월 중순, 그리고 노지는 7월 중순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장 물량의 출하는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봄 당근에 이어서 이제 고랭지 당근이 출하가 될 텐데요. 고랭지 당근 재배 면적은 좀 어떻게 예상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생육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2019년 고랭지 당근의 재배 의향 면적은 지난해와 평년 대비 소폭 증가한 215헥타르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 지역은 강원도 홍천, 평창, 강릉 지역인데요. 파종은 대부분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초기 생육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당근 수입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수입 동향은 지금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5월 당근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약 4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는 중국 복건성 당근의 바나나 뿌리 서기 선충 검출에 따른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수입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6월부터 본격 수입될 중국 산둥성 노지 봄당근의 면적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데다가 작황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6월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출하량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7월이에요, 벌써. 네. 7월 출하량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네, 노지 봄당근 산지 출하량은 7월 중순에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이고 출하량은 출하 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약 12%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7월 시설 봄당근 저장 출하 물량은 7월 중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약 6%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7월 전체 출하량도 작년보다 약 11%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장 당근과 노지 봄 당근의 출하 비율은 각각 약 24%대 76%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6월과 비교했을 때 7월 당근 시세 어떻게 좀 예상이 될까요? 네, 7월 도매 가격은 6월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는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근이 뭐 국내산뿐만 아니라 지금 수입량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비만큼은 좀 원활했으면 좋겠는데 여름철 당근 소비 어떤 편이죠? 예, 아무래도 7, 8월 여름철의 경우에 학교 방학과 피서철로 인해서 당근 소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당근이 이제 좋아하는 채소는 아닌데 그래도 네. 이제 소비를 위해서 저부터가 좀 소비에 좀 동참을 해야겠습니다. 네, 아침에 당근 주스 한잔 하시면 그렇게 좋아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채소 당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7.58톤 반입됐고요. 어제 32.0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4.44톤 감소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74,40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85,000원, 최저가 6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73,000원대였는데요. 오늘 7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3,349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자, 20일과 22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였습니다. 22일 가격 보시면 44,50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가격 73,000원대,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7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박 보겠습니다. 오늘 736.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69.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33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2,21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5,500원, 최저가 1,7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13,000원대였는데요. 오늘 12,000원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228원 가격 하락했네요. 일주일간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6월 22일의 최고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14,5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어제 가격 16,500원, 오늘은 1,000원 빠지면서 15,5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5월 28일의 가격 17,020원이 30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6월 15일 1,915원까지 떨어졌고요. 이후에 상승 그리고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가격 12,217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음성군이 1,815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안동시 9,797원이었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1,44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만 원 기록했고요. 역시 음성군이 평균가 중에서도 가장 높았네요. 1,81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매실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9.4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2.9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13.54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매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09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5,800원대,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743원 하락했네요. 일주일간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0일 22,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1,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간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다가 지난주에 19,773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낮았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25,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시 18,555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광양시는 12,808원이었습니다. 전남 구례군 12,749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 평균가 23,56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도 보시죠. 오늘 43.08톤 반입됐고요. 어제 63.5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20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5,49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5,300원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135원 올랐네요. 일주일간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1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21,000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소폭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17,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간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5월 28일이 가장 높았네요. 27,703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만원대, 15,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가 13,568원 기록했고요. 충남 논산시 1,525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북 영동구는 18,221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평균가 18,221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멜론입니다. 멜론 경매 시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57.54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는 30.2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1,93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어제 2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소폭 좀 하락했습니다. 21,000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어제보다 2,175원 가격 떨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20일 가격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24,357원이었고요. 또 하루 만에 3,000원 정도가 빠지면서 21,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어제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21,932원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이 6월 7일 26,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시면 6월 11일 33,000원대까지 오르고 있고요. 올해가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21,932원으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군 15,893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곡성군은 26,945원이었습니다. 전북 익산시 16,371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 평균가 22,054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멜론 경매 시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멜론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반입량과 시세 역시나 살펴봐야겠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네, 멜론 크기가 자라는 시기에 기온이 다소 떨어져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함에 따라 6월 가락시장 일평균 멜론 반입량은 약 41톤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1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멜론 8kg 상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대비 19% 상승한 27,300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7월의 멜론 주 출하 지역도 좀 궁금하고요. 출하량은 좀 얼마나 될까요? 네, 7월 주 출하 지역은 호남 지역으로 곡성, 담양, 익산 등에서 집중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외에 남원, 안동, 청양까지 출하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6월 초 생육 부진으로 인해 출하가 지연된 물량이 함께 출하됨에 따라서 출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폭염에 이어서 오늘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올여름 날씨가 뭐 계속 더위에 비에 계속되는 것 같은데 멜론 농가에서 여름철에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멜론 농가는 주로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낮 동안 하우스 내 온도가 30도씨가 넘지 않도록 하우스 바깥 차광을 하거나 적절한 환기를 하여 고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서 시설 하우스의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과습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후가요 점점 이제 아열대 기후로 좀 바뀌면서 열대 과일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멜론 재배 면적 변화 추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멜론 재배 면적은 12년에 약 1,500헥타르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재배 면적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멜론이 신소득 작물로 재배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특히 좀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까 시세에서도 보셨다시피 최고 네. 품질의 스페셜 멜론을 출하하는 청양 지역이 6월 말부터 출하를 시작함에 따라서 네.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 진천 지역의 경우 속이 빨간 칸탈로프 멜론을 지주식으로 재배해서 18브렉스 이상의 고당도 상품을 출하함에 따라서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신소득 작물로 고품질의 멜론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멜론을 잘 알려서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에는요, 이 곡성군이 멜론의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 유혹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성멜론 크로스사업단 정용재 사무국장입니다. 네, 올해 뭐 곡성 멜론 농가에서 작황이 너무 좋아서 힘든 줄도 모르고 수확을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올해 곡성 지역은 2월 초 정식 이후에 3월부터 5월까지 아침 저녁 그 저온 현상으로 당도가 늦게 올라 본격적인 출하가 한 일주일 정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낮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일조량이 충분한 탓에 당도와 품질은 예년에 비해 향상되었습니다. 네, 자 현재 그럼 소비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 곡성 멜론은 2009년부터 멜론을 공동 선별하여 출하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대비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곡성 멜론 성출하기인 요즘 매일 평균 3,000상자 이상 시장에 꾸준히 출하되어 소비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출하되는 만큼 소비도 잘 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이 곡성 멜론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작년까지는 주로 전국 도매시장을 통해서 50% 이상 유통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학교 급식 수출 등으로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유통 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들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다 보니까 소비 촉진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부산국제식품대전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백화점에서 곡성 멜론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권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좀 뜨거웠나요? 네, 특히 6월 21일 부산 지역 백화점에서 진행된 곡성 멜론 판촉전에서는 스타 셰프 배우 씨가 곡성 멜론을 이용한 샐러드 쿠킹쇼 및 시식 행사와 함께 곡성 멜론 1+1 구매 이벤트, 곡성 멜론을 잡아라, 곡성 멜론 캐릭터 퍼레이드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으로 소비자분들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자, 현장 구매로까지 이어지면서 농가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곡성 멜론은 2009년 곡성 멜론 크로스 사업단 출범 이전까지는 품질은 좋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곡성 멜론 홍보를 위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온라인 시장에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고요. 곡성 멜론의 품질이 일반 소비자 및 바이어분들께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곡성 멜론 가치가 올라 농가 수익각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가 멜론 성출하기라고 합니다. 맛 좋은 멜론 맛보시려면 지금 시기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멜론 소비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멜론 소비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대형 유통업체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하면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도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군요. 요즘 여름에 멜론 빙수 참 많이 드시잖아요. 자주 먹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멜론 수요처나 가공 비중이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표 상품인 멜론 빙수뿐만 아니라 멜론 주스나 디저트 아이스, 냉동 멜론 등 가공 상품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 아이 과일 간식이나 군급식 등 급식 분야에서의 멜론 소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멜론이요 거의 수박만큼이나 여름 그렇죠. 과일로 네. 좀 대표되는 과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멜론 추후 반입량과 시세도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7월과 8월이 멜론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7월부터는 멜론 반입량이 현재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세는 작년보다는 강세지만 5월, 6월에 비해서는 약 보합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운 날 멜론으로 더위 이겨내면 참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의 과일 멜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계속됩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네, 오늘 토마토 303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22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9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1,340원,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10,000원을 형성했고요. 어제 1,251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놀랐죠? 1,089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6월 20일이 가장 높았네요. 11,717원을 기록했고 그 이후에 가격이 빠지다가 22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11,34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5대 지역 도매가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도매가 현황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6,700원입니다. 평년과 비교했을 때 소폭 한 500원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서울 13,000원, 부산 17,000원, 대구 18,500원, 광주 17,000원, 대전 18,000원으로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토마토 5대 지역 도매가 현황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격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이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가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수박이 가장 많이 반입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름 대표 과일답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토마토 소식을 좀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마토 우리 몸에 참 좋기 때문에 이 시기 좀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경매사님 직접 모시고 자세한 토마토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경매사님. 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경매사님.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청과 토마토 경매사 홍현표입니다. 네, 경매사님. 너무 귀엽게 등장하셨습니다. 네. 누가 시키던가요? 아닙니다. 제가. 예. 네. 해봤어요? 네네. 네. 아니, 우리 홍현표 경매사님은요, 사실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랑 고향이 같잖아요. 네,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장만 하시면 너무 반가워하세요. 같은 고향분이라고.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이쁘게 좀 찍어 주실 텐데, 자,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오늘부터죠? 장마 시작이래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뭐 짧게 명료하게 항상 답변해 주시니까요. 오늘도 좀 많은 토마토에 대한 소식 좀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하나도 숨김없이 다 풀어주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나요? 글쎄요. 네. 비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이제는 많이 늘었어요. 저한테 질문도 하시네요. 네. 비 하면 뭐 많은 노래도 있죠. 사실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우리 이 농산물의 시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토마토에 좀 어떤 영향들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토마토에는 일단, 주산지인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산지인 호남 지방에서 이제 강원도로 주산지가 옮겨가면서 잠시만요. 네. 주산지가 옮겨가면서 네. 아무래도 품질은 양호한 상태이고요. 네. 비가 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죠? 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서 품질에 좀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돼요? 품질에 아무래도 이제 작업하기가 좀 여건이 까다롭고요. 네. 좀 토마토도 이제 조금 물러지고 경도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듯 좀요, 비가 내리게 되면 우리 토마토 역시도 좀 경도 부분이 좀 아무래도 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 경매사님 오늘 경매 분위기부터 좀 꼼꼼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방송 오늘 몇 번째 출연이시죠? 오늘 5번째인가요? 아직도 긴장되시나요, 많이? 네네. 긴장 많이 됩니다. 떨려요? 네네. 네, 저 좀 보고 말씀하세요. 네, 떨려요? 네, 떨려요. 뭐, 내 안방이다 생각하시고 예, 예. 편하게 준비하신 거 좀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경매는 좀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오늘요? 네. 오늘 흐름은 많이 처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도매인 재고가 쌓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는 많이 처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좀 경매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았다 짚어주셨는데, 경매사님 이렇게 좀 인터뷰도 많이 긴장하시는데 이렇게 경매는 어떻게 좀 씩씩하게 하세요? 네,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매는 좀 어떻게 하세요? 아직은 이제 경매까지는 안 해봤고요. 네. 네, 지금 경매는 이재희 부장님이 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경매사님 지금 10년 차 아니신가요? 네, 제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안 해보셨어요? 네, 아직 안 해봤습니다. 많이 배우는 상황이고요. 그럼 경매사님 경매 안 하고 10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네. 경매 말고도 이제 사후 처리나 아니면 뭐 연락 부분에서 제가 많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우리 경매사님이 사실 경매에 정말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청과는요, 체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10년을 훨씬 지나야만 이런 경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제 안 하죠. 그게 어려워요? 마음속으로 준비한 거 좀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내가 이제 경매를 한다 하면 어떤 거 하실지. 제가요? 네. 준비한 거는 없는데요. 자, 토마토 경매 큐!
자, 하이오와 1번. 날 새겼네 1번. 뭐 그 정도로 지금 중화청가 같은 경우는 정말 체계적으로 한 10년 이상은 돼야만이 경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업무들 하고 계신데 오늘 양은 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토마토는요? 네. 오늘 반입량은 완숙 토마토 반입량은 약 61톤으로 지난주 수요일보다 약 5% 감소하였습니다. 네, 감소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가격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 양이 줄어들면 좀 우리가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띄웠잖아요. 네네. 경락가는 얼마예요? 경락가는 일단 레드계 완숙 토마토는 5kg 상품 기준 5,000원, 6,000원 형성되었고요. 핑크계 완숙 토마토는 10kg 상품 기준 8,000원에서 11,000원 형성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핑크계하고 이제 일반 완숙이 좀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핑크가 좀 저렴해요, 조금 더. 네네. 예, 뭐 더 반량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61톤 중에 약 44톤 이 레드계 완숙 토마토고요. 약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30%가 이제 핑크계 토마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핑크계 토마토가 좀 가격이 훨씬 좀 저렴한 모습 띄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가격 차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네.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좀 하락한 모습이죠? 지난해와 비교해 보자면 약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농가에서는 이제 물류비나 네네. 아니면 이제 인건비조차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입니다. 많이도 좀 어렵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경매사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소비 부분인데 소비가 좀 많이 약한가요? 현재 이제 수박이나 참외, 복숭아, 자두 등의 이제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세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트나 이런 데에서 행사용으로 제철 과일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마토 소비는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뭐 뒤에 지금 뭐 수박 지금 많이 지금 들어있는 모습 보면서요.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는 뭐 수박이나 참외, 제철 과일이 좀 밀리다 보니 토마토가 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 중도매인들 좀 구매 시에 어떤 부분들 가장 좀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낮 기온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마토의 저장성이나 경도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도 부분. 토마토 좀 보여주세요. 오늘 갖고 온 토마토. 지금 네네. 보면은요. 요 정도에서 요 색택에서 좀 출하를 하는 거죠? 이게 핑크계 토마토인데요. 네. 예, 출하는 이렇게 좀 파랗게 좀 따고 이제 소비처에 가면은 이렇게 깔이 많이 올라오는 네. 토마토입니다. 말 그대로 이 상태 출하를 했을 때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요런 핑크 빛깔이 좀 띄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네. 요 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요 빛깔 상태에 요 정도 상태에 좀 출하를 해서 올려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힘낼 수 있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짧게.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일단 아무래도 집중호우가 조금 예상되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제 피해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경매사님 오늘 경매 외에도 많은 지금 작업들 하시니까 거기다 토마토 준비도 좀 많이 오셨는데 오늘 준비한 만큼 다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한 50%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50%는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마토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저는 중앙청과 토마토 경매사 홍영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홍연표 경매사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캐릭터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참 경매 현장 분위기뿐만 아니라 경매사란 직업이 참 알면 알수록 복잡하기도 하고 네, 어렵기도 네. 하고 재밌기도 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박스 사이에서 나오신 거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자, 뭐 계속해서 이원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뭐 역시나 이 여름철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름철 토마토 농가에서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착과 불량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기온이 상승하는 낮에는 시설 내 환풍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대표적인 병해로 잦은 우천 시 발생하는 견무늬병이나 뿌리 역병 예방을 위해서 토양이 다습하지 않도록
배수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토마토 소비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가요? 네, 강원 지역 찰토마토 출하 개시와 대형 유통업체의 주기적인 행사에 힘입어서 5월과 6월에 소비는 원활하였으나 수박, 포도, 복숭아 등 계절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7월 초에는 소비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계절 과일뿐만 아니라 또 방울토마토가 있잖아요. 이 방울토마토와도 좀 소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생산 비중과 소비 비중은 현재 어떤 편인가요? 네,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생산 비중은 약 6대 4로 일반 토마토 생산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 선호 측면에서는 방울토마토가 약 70% 정도로 일반 토마토를 크게 앞서는 상황입니다. 일반 토마토 중에는 유럽계 완숙 토마토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토마토는 가정용 소비보다는 외식 업체 등에서 요리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의 경우 가정용 소비가 많은 품종인데요. 그 중에서는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생산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 토마토 중에서 인기 있는 품종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품종일까요? 네, 여름철 주산지인 강원 지역에서는 주로 찰토마토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이사사라는 품종과 라피도라는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이 품종의 특징은 유럽종에 가까운 품종으로서 열과와 무름에 강하며 하절기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식감과 당도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도에서 다양한 품종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요 화천 지역을 연결해서 토마토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화천구 농업기술센터 원예 특색 담당 김명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화천에서 출하 중인 토마토 어떤 품종인가요? 네, 요즘 화천에서는요 계란만 하고 빨강색인 깜파리 토마토와 그 크기와 깜파리는 비슷하나 이 검은 색깔을 내는 쿠마토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특징이 있네요. 독특하네요. 네, 깜파리와 쿠마토. 색다른 토마토인 것 같은데 일반 토마토와는 좀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깜파리는 크기가 작고 색깔이 화려하면서 새콤 달달한 맛이 일품이고요. 네, 쿠마토는 당도 및 영양 성분이 높아서 소비자가 특히 선호하는 토마토입니다. 또한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청정 지역인 화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토마토의 육질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높아서 여름 휴가철에 먹기에 딱 알맞은 토마토이기도 합니다. 네, 쿠마토는 지금 사진을 보니까 푸른 빛이 많이 좀 도는. 약간 검은색 같기도 한데요. 그렇네요. 네. 자, 여름철에 먹으면 좋은 토마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장에는 쿠마토, 깜파리 품종이 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재배 면적과 일평균 출하량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여름철에 출하되는 깜파리 쿠마토는 우리 화천군이 주산지이고요. 재배 면적은 약 화천군에서 한 10헥타 정도 되고 1일 7톤 정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많은 출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깜파리하고 쿠마토가 화천군의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효자 작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반 토마토는 여름철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면은 그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이 쿠마토와 깜파리는 화천군 독점 브랜드로서 여름철에는 화천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화천에서만 생산된다고 하니까 여름이 가기 전에 꼭 맛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제까지 화천 토마토를 만나볼 수 있나요? 네, 화천에서 생산되는 이 토마토 깜파리 쿠마토는 그 6월부터 출하가 시작돼서 11월까지 출하가 됩니다. 일반 토마토는 화천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가 본격 출하 시기고요. 네. 그럼 앞으로 화천 토마토 재배나 생산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화천군에서는 여름철에 토마토로 하나 되는 세계 속의 화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토마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여름 휴가 화천에 오셔서 건강한 토마토 축제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제도 함께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체 소비 품목이 많아지다 보니까 토마토 소비 부진이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화천 토마토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통적인 건강식품인 토마토, 화천에서 생산하면 보약입니다. 청정 지역 화천에서 맛있는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깜파리와 쿠마토, 찰토마토 많이 드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토마토 축제 말씀하셨는데 유럽에 정말 유명한 토마토 축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우리나라의 토마토 축제도 유럽의 토마토 축제 못지않게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7월의 토마토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입니다. 출하량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시설 면적 확대와 강원 지역에서 숙기가 늦어진 물량의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서 7월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에 따라서 7월 도매 가격 변화는 어떻게 좀 예상되고 있나요? 네, 생산량 증가하는 반면에 소비는 둔화가 예상되고 있어서 6월 대비해서 시세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에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당근 무세척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142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 2,330원이었고요. 자, 평균가 4원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입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1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900원, 최저가 320원이었고요. 이 가격 어제보다 5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양파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50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 77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원 하락했네요. 열무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86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760원, 최저가 99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4원 상승했습니다. 깐마늘 국산 1kg 상품 기준 평균가 9,02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1,630원이었고요. 최저가 6,000원이었습니다. 네, 축산물 소비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어제 7,531원, 오늘은 7,907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입니다. 어제 1,978원에 판매됐는데요. 오늘은 2원 정도 더 오른 가격 1,980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목살 100g 기준 같습니다. 어제 1,928원, 오늘은 1,927원입니다. 네, 닭고기입니다. 어제 5,023원에 판매됐었고요.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올랐네요. 5,08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에 대한 맞춤 서비스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관내 농가의 농산물 잔류 농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 잔류 농약으로 인해서 유통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요. 이미 출하한 농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전량 폐기하고 또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자칫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검사를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잔류 농약 검사가 필요한 농가는요. 농산물 수확 10일 전에 농작지 10군데에서 채취한 농작물 1kg을 농업기술센터 잔류농약 분석실로 가져오면 되고요. 분석 결과는 일주일 이내로 통보된다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농업인 스스로가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사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이원진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감자와 오이에 대한 소식 정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